정도전의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조선 건국을 위해 정몽주까지 죽였던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고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왕권 강화였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란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들이죠. 육조 직계제는 육조 판서가 왕에게 직접 현안을 보고하고 제가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란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으로 이름, 나이, 신분 등을 새긴 패입니다. 호패법은 호구를 파악하여 세금과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죠. 그리고 사병을 혁파합니다.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없애야 그들의 힘을 빼놓을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개인은 병사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방원이 피해를 묻혀 전국을 안정시킨 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업적을 남기죠. 세종은 육조 직계제 대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세종의 왕권 강화 덕분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해설서를 만들게 하죠. 그 밖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세종 때 큰 역할을 했던 재상이 있죠. 바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입니다. 세종이 보니 자신의 뒤를 이을 첫째 아들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센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에게 세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죠. 세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된 김종서의 힘은 막강해졌습니다. 야심과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됩니다. 정통성이 부족한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죠. 토론은 불편하고 협의는 필요 없으니 집현전과 경연도 폐지시켜버립니다. 한편 국가 통치 체제의 확립을 위해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종 때 완성되고요. 성종은 각 부의 보고, 명령 방식을 정비해 의정부의 권력을 다시 강화하고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을 복원하여 홍문관이란 기구를 만듭니다. 홍문관은 경연과 서연을 담당했습니다.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 조선의 나라 기틀이 갖추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치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를 운영했죠. 1392년 조선 건국 이후 200년 동안 큰 외침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평화를 깨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다음 화에서 만나보시죠.